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글만 14차례, 표현의 강도도 좀 높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짧고 단기간에 많은 메시지를 왜 지금 내는가? 옛날 같으면요, 네. 지방선거 앞두고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다. 못합니다. 못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해. 이제 이 신호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선거하고는 저는 무관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행정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한 승부수를 걸었다. 보통 다주택자가 강남 마용성에 많을 것 같아요. 강북 쪽에 많을 것 같아요. 강남 쪽 많겠죠. 그쵸.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하지 않겠다. 실용으로 그냥 간다. 보유세까지는 지방선거 전에 안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서 공급 정책의 확고한 본인의 성과를 방점 찔 것 같아요. 저는 보수 측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순항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처음이 이제 지난달 25일인데요. 그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글을 올리셨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글만 14차례 올리셨고 표현의 강도도 좀 높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도 좀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렇게 강력 메시지를 내놓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 뭐 다른 그 토론에서 많이 다루고 오셨으니까. 네. 제가 좀 뾰족하게 들었거든요. 뾰족. 네, 이미 다 다뤘으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원래 부처를 통하거나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X라는 이제 예전에 트위터 왜 이렇게 이거를 짧고 단기간에 많은 메시지를 왜 지금 내는가? 서수장이. 네. 부동산 문제는 그만큼 어려운 숙제다라는 걸 대통령도 인식한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걸로 우리가 한번 보시죠. 보통 학생들도 학습을 시키고, 뭐 동물들도 학습을 시키고, 보통 사람이라는 게 학습된 하나의 기억체인데 시장도 학습이 돼요. 이게 지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시장이 학습돼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적인 메시지 대신 부동산 관료들이 계속해서 뭐 정책을 내고, 그렇죠. 그 시장에서는 이게 과연 대통령이 할까? 말까라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복되면서 정책 혼란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엔 대통령께서 어떤 그 X라는 직접적인 말하자면 정보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 부동산 시장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보를 주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동안 당신들이 학습했던 건 다른 걸 거야. 거기에 다른 또 학습이 있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코스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나는 해. 이거 내가 할까 말까라고 의심하지 말고 다주택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할 거니까 고민도 하지 말고 집 내놓으세요.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던지는 거다. 저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6만 원에 대한 공공부지에 대한 주택 공급이야 늘상 있었던 부분들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공급 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게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를 5월 9일 날 무조건 할 테니까 선거 나 그런 신경 안 써. 이런 의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쓴다기보다는 안 쓰는 척하는 거죠. 아니지. 옛날 같으면요. 보통 정부 같으면 6월 3일 날 지방선거 앞두고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다? 저는 못 해왔다고. 못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이런 적은 없어요. 웃었어요. 다주택자들이. 설마 우리 표를 시키지 한번 해봐. 근데 안 그러거든. 그래서 안 할 거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해. 이제 이 신호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정을 해봐요. 그렇게 하면 선거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선거하고는 저는 무관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행정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한 승부수를 걸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마용성하고 강남 3구는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전반적으로는 50에서 60 사이고 많아야. 근데 마용성하고 이제 잘 사는 동네는 솔직히 투표율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 예를 들어서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베팅한다? 아니 다주택자가 민주당이 많아요. 국민의힘이 많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예를 들면 많죠.
보통 일반적으로. 다주택자가 강남 마용성에 많을 것 같아요. 강북 쪽에 많을 것 같아요. 강남 쪽에 많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표의 기본적 흐름 자체는 그런 거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하지 않겠다. 실용으로 그냥 간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유세까지는 지방선거 전에 안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서 공급 정책의 확고한 본인의 이 어떤 성과를 방점 찔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고 저는 보수 측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순항이에요. 장소영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쏟아내요? 나 선거 연락에 신경 써 이거 같아. 뭘 연락이 좋은 해서 역시 방송인들 전혀 다른 해서. 아니 서울시 집값을 잡아야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 같고, 아유 대통령이 최고의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선거 신경 안 쓴다, 선거 유불리 얘기 뭐 신경 안 쓴다, 그거는요 나 진짜 연락에 신경 쓰거든. 그러한 반증인 것 같고. 써야 또 정상이죠. 아니, 그 정상이죠. 그리고 그거 나쁜 게 아니라 선거 신경 안 써요. 선거 신경 안 쓰면 돼요. 이런 얘기를 왜 지금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신감과 확고한 신념을 좀 표현하고 싶다. 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000포인트 했잖아. 누가 한다고 막 사람들 못한다고 비판 많이 했는데 난 해냈잖아. 부동산 내가 잡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답답함도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함? 부처에 여러 가지를 좀 지시했는데 이게 제대로 좀 본인의 생각하는 속도를 못 따라오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이 문제는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래야 좀 부처를 좀 견인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한 37만 명 정도 된대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뭐 가족들 하면은 100만 명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100만이 아니 부부, 아이 뭐 하면은 37만 명 다주택자니까 가족들까지 한 100만 명 될 것 같은데. 딸린 가족들. 근데 그거를 통해서 뭐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 집값 높은 강남, 경기도 일부 지역 그런 쪽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네. 전 궁금한 게 이게 양도세 중과하면 지금 이제 유예를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제 집값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실질적인 작용을 집을 할까? 내놓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다주택자가 내놓는 최근에 뭐 개포동 내놓듯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집값을 잡는 최선의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게 최고인데 공급은 시간적 제한이 있고 6만 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착공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공급에 대한 의지는 그냥 발표고 실제적으로 시장을 작동하는 거는 자주택자에게 집 내놔. 이게 시장에 말하자면 뭐 집값을 하락시키지는 않겠으나 상승 요인을 최소한 일단은 멈추게 하면 그 효과가 국민들한테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일단은 조금 과열이 낮춰지네,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 부분들인데 이게 조금 협조가 되는 게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하고 나서 80만 호 공급을 발표했어요.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그중에 민간주택 67만 원가 그래요. 근데 결국 공급을 주도하는 건 공공으로 안 되거든요.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고 그 민간주택에 대한 결정권은 광역 단체장들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인데 그렇죠.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잘 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공급 대책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발표를 안 해요. 민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인천은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만 같은 당으로서 민간주택 60만 호를 경기도에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전체적인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맞춰준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공급의 사인이 부동산에 가다 보면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 안정화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딴 나라 얘기 같아요. 딴 세상 얘기 같다는. 딴 세상? 왜요? 집값 때문에 상당히 뭐 많은 국민들과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부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인 것 같거든요. 부동산 대책이 거기에 솔직히 집중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죠 지금. 저 같은 뭐 일산 사는 사람이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뭐 혜택을 보는 거 없고, 뭐 그쪽 상당히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집값이 뭐 예를 들면 10% 20% 떨어진다고 한들 거기에 입주를 하거나 그 지역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부동산 정책이 맞는 것인가. 저런 정책이 막 발표될수록 저 같은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기는 30평이 60억, 70억, 100억. 우와. 나는.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그 거예요. 닥터리가 안 느껴지게 지금 그걸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지는 그만큼 내려지겠냐 이거지. 100억짜리가 갑자기 안 내려진다. 10억 일산처럼 10억 되겠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은행이 되죠.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매수로 이어질지가 좀 미지수다. 매물이 나오더라도. 그치, 그리고 대출 지금 같은 거 대출 규제가 지금 또 막아놨으니까. 15개에서 그쵸, 20% 그쵸. 막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토부 쪽에다 요구를 했던 건 사실상 대출 규제를 완전히 풀어달라는 것도 시장의 과열 경기를 추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집을 사실 그냥 시장가로 내놓으면 그 돈에 그 투기만큼 이득을 얻을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주면 결국 이 부동산을 안정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5월 9일까지니까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금매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기사 나오는 게 강남 아파트가 뭐 수십억짜리가 10억 다운해서 나와서 이제 그러기도 했다잖아요. 네, 그런 식이에요. 점점 막 거품으로 60억짜리 아파트가 한 30억에 나오는 거고 그렇게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정상화를 좀 조금씩 해 가자는 거지. 전 저수를 베풀 수 없다고 봐요. 부동산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과 결국에는 좋은 중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일산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말씀드렸는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요. 여의도 목동 나오려고 그러면은 거의 차 아니면 대중교통이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네, 지하철이 돌아서 오고. 돌아서 오고 3호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좋은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주위로 대치동처럼 뭐 학원도 들어쓰고 막 많은 젊은 부부들이 와가지고 애들 키우고 그러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좀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좀 배치를 하고 강남에 집중된 그런 학교를 좀 이렇게 분산시키면 어떨까. 교통도 좀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서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받아서 걷어서. 그런 쪽에 교육, 교통, 인프라 시설 많이 만들고 그래야지 이렇게 그쪽 지역만 타겟형으로 때려잡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저는 근데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솔직히 서영수 수장 계시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정하게 결과로 수치만 보면 실패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시기에 많이 올랐지. 그 서울 중위값이 10억을 돌파했거든요. 네. 네,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왜 놀랐냐면 문재인 정부도 이거 찔끔찔끔하다가 실패할 때 어떤 기운이 있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약간 음모론 같지만 저는 사실이라 봐요. 그거는 각 시대마다 이름을 외피를 바꿨어요. 조선시대는 그 사람들을 사대부라 불러요. 고려시대는 권문세족이라 부릅니다. 뭐 신라 때는 화백이지. 그리고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뿌띠부르주아를 불러요. 이름만 바꾼 상위 2% 내지는 10%의 그 지배 계층이 있어요. 그 계층은 왕을 둘러싸고 늘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써요. 그건 현대판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모든 정권이 제 생각이에요. 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에게 배척되는 정책을 쓰잖아요.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대통령 암살됩니다. 실제로 암살된 대통령들이 링컨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대부분 사유재산을 건들다가 그렇게 돼요. 그 끝단으로 가보면. 뭐 겉으로는 뭐 인종이니 뭐니 그런 게 아니야. 들어가 보면 굉장히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있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왜 문제가 되냐면 막상 잡고 나잖아요. 구윤철 지금 재경무 장관, 개포동에 집 있죠. 이혁원 금융위원장, 강남에 집 있습니다. 권혁기 의전비서관, 서초에 집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강유정 대 아쿠로 리오파크 대변인. 지금 수도 빽빽에 강남에 있는 그 사람 30억, 40억짜리 집 엄청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 정책을 쓴다고 하면 대통령 옆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참모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돌려치기 하는 거야. 겉으로는 야 이러면 시장 안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논리를 쓰지. 그러나 결론 하나야. 집값 내리지 마라 이 소리야.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힘을 못 쓰고 당했어요. 당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가 지금 질렀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자기 참모들부터 손해를 보거든요. 요거 진짜 쉽지 않아요. 요거는 지배계층 중에 나의 지금 우군 세력하고 부동산은 균열이 일어나요. 잘못하면. 왜냐면 이 사람들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거든.
내 집 올리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대통령이 돌파하잖아요. 와, 이거는 결론 한번 두고 봐야 돼요. 전 처음 봤어요, 이런 사람, 솔직히. 그러니까. 네, 역대 정권에 단 한 명도 이렇게 못했습니다. 코스피 5천 처음 했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한 참모들이 한 24명 된다고 그래요. 다주택자들이. 사실 뭐 24명이 겨냥해서 대통령이 했을까? 아니면 24명이 본인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바이어스를 줬을까라고 저는 확대해석을 쉽지 않아요. 다주택자가 24명이고 강남은 더 많아요. 아니 강남이 더 많다 하더라도 네. 그들이 뭐 해봤자 1000명이 넘지 않을 거예요. 아, 그쵸, 그쵸. 대한민국의 다주택자의 1000명에 있어서 좌지우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서 이 참모들은 결국에는 이제 선택을 해놔야 된다. 집을 내놓거나 자리를 내놓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거나 세 가지 선택이죠.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을 가져서 양도세대 중과를 84% 맞겠다. 이 집은 소중하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영원히 간직하겠다 하면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거는 국고로 우리가 또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즉시 팔아야겠다. 나 이거 투기로 좀 갖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네. 시도 안 먹히네 하고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모들의 집값 논란, 국회의원들의 뭐 강남 주택 여부를 가지고 어떤 지금 대통령이 하는 큰 축의 부동산의 공급 정책, 그다음에 투기로 막겠다는 부분들이 좀 안 가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일부 몇 명이 갖고 있고 뭐 상속세 그렇죠. 상속받아서 뭐 갖고 있고 저는 이건 못 팔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은 뭐 그러면은 고위공직자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때려넣으셔 하겠죠. 그래서 저는 큰 축에서 우리가 이제 투기 잡자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제가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뭐 다양한 뭐 정책들이 쏟아졌는데 사실상 이념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강남의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했어요. 그리고 강남의 부동산을 잡으면 모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거라는 생각하에 풍선효과로 잡다가 서울이 터져버린 거야. 전 그게 좀 맞아요. 접근 방식이 잘못됐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보유세를 건들지 않고 일단은 양도소득세 중과로 원래 했던 것들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공급의 방점을 찍었다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 결국에는 보유세도 저는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릴 조짐이 있죠, 지금. 네, 슬슬 뭐 이렇게 올리면 얼마 내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슬슬. 그래서 냄새를 풍기는 것 같고 다른 관점 차원에서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랑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에게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공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도 비슷한 경우인데 자기가 너무나 쉽게 대통령이 됐거든. 검찰총장도 되고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참모들이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되고 저러시면 야 너는 대통령 돼봤어? 너 해봤어? 너 이게 뭐도 모르면서 너 이거 알아? 나는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랬거든요. 대통령의 최근의 워딩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포인트를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코스피 5천 했잖아. 난 내가 밀어붙이고 했잖아. 니들 안 된다고 했잖아.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난 해냈어. 부동산 문제? 나 할 수 있어. 나 막 믿고 따라와. 이게 자신감까지는 좋은데 이게 독선적으로 되면은요 국정 운영이 참모들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버려요. 그냥 윤석열 때처럼 그냥 머슴만 필요해. 너 답답해. 너 내 말 못 알아들어? 그걸 국세청장하고 국무회의 때 논쟁하는 거 보고도 그걸 느낀 거예요. 국세기본법을 좀 법을 바꿔야 저희들이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됐고 답답한 소리 그만하고 좀 파견받아서 하라고 법 개정되기 전에 내 말 못 알아들어? 언제 기다리냐. 이러니까 막 강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자신감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민심과 어떤 좀 괴리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오만과 독선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거죠. 진짜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좋은 걱정.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장 소장님은 정말 장동혁과 다른 걱정을 해줘요. 진짜로 걱정했어. 영수회담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실패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같은 장치여도 이런 건전한 보수의 지적은 성공의 함정 빠지면 안 돼요. 성공의 함정이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대통령께서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늘 오만하고 내가 하면 다 돼라는 것들의 자만심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결정으로만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함정은 솔직히 좀 스스로 여러 가지로 좀 경계할 거라고 봐요. 그러셔야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성공의 함정에서 좀 다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의 함정이 있다면 윤석열식은 아닐 거예요. 정주영식이겠죠. 윤석열은 그냥 자리잖아. 그쵸. 얻어걸린 대통령. 그쵸. 얻어걸린 검찰총장. 나 총장까지 했어. 나 대통령 했어. 내가 다 알아. 검찰 내 27년인데 니들이 내가 검찰 하니까 뭐 다 알아. 검찰하면 교육도 수사해야지, 뭐 환경도 수사해야지, 의사도 이 자식 수사해야지. 말이야 캐비넷에 이 새끼 그때 뭐 돈 받아먹으면 내가 그냥 알아. 그러니까 아는 거와 일을 할 줄 아는 건 다른데 이 사람 자리 얘기에 내가 이거 대한 R&D 수사 안 해본지 알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공의 함정이 윤석열식은 당연히 파멸로 가는 거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들은 5천 코스피 그다음에 이제 계곡 정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정주영식이에요. 일해봤어? 나 일해봤어. 공도속도로 나봤고 내가 현대건설 통해서 뭐 어디에다가 수십 층 세웠고 자동차도 만들어 봤어. 해보니까 하면 돼. 라는 어떤 경험치에 의한 자신감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다 된다라는 오만함에 빠져서는 안 되나. 그렇죠. 좀 뭐 성공의 함정을 윤석열과 비교하는 것은 여기 댓글에도 벌써 그렇게 나왔네. 그러죠? 성철아 걱정 마. 걱정 안 할게요. 아, 네. 그래도 이제 진심 어린 걱정. 진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